네,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인 것 같은데요. 허점투성이인 집시법,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석대성 기자와 얘기해 보겠는데요. 석 기자, 이 소음 관련한 합법 기준이 법 규정과는 간극이 좀 있다고요? 그 현행 집시법을 보시면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나 소음을 유지하라고 이제 경고를 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경우에는 확성기를 잠깐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경우인 거죠? 보통 낮에는 이제 집회를 할 때 75데시벨 이하로 소음을 내면 경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 75데시벨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내는 소음과 비슷한데요. 그 밤에는 기준을 65데시벨로 이제 낮추는데 바로 옆에서 사람이 떠드는 이런 정도의 데시벨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는 55데시벨 이하로 이제 더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단속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경찰은 이제 등가 소음도를 산출해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등가 소음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일정 시간 동안 나온 소음의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네. 이 평균치를 넘으면 이제 경찰이 집회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10분 동안의 평균 소음값을 계산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주간, 심야, 야간 이 시간대에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법이 나오는 건데 평균 소음값을 구하는 시간이 이제 10분이다 보니까 5분은 굉장히 막 떠들다가 네. 이제 5분은 조용히 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낮 시간을 예로 들자면 이제 75데시벨 이상으로 5분 동안 떠들다가 나머지 5분 동안은 이제 75데시벨 이하로 이제 조용히 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최고 소음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역시 이제 1시간 동안 3번을 넘지 않으면은 경찰의 단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2번만 하고 네. 한 번은 이제 가만히 있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찰이 해석하는 집시법 이것도 좀 모호하다고요? 그 집시법 11조 3호는 이제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대로라면 애초에 청와대 안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에서도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상춘제나 여민관, 춘추관 이런 데서는 시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법원도 이제 최근에 이전까진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시위가 금지됐는데 장소적 요인으로 인한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였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시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집무실 바로 앞에서도 시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경찰은 이제 관저 외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관저로 봐야 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여전히 대통령실 부지 경계 100m 밖에서만 시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경찰 간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경찰의 역할이 이제 공공 질서와 사회 치안 유지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집시법에 대해서 이제 입법 불비나 입법 공백이라고 봐야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해외는 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앵커님은 그 집회로 인한 손실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런 소음 혹은 뭐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환경 오염이나 이제 경제 손실도 네.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네. 하지만 그 최루탄과 과한 진압, 그 화염병 투척 등 이제 과한 집회 현장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난해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령을 해서 네. 큰 충격을 안겼죠. 이 전에는 홍콩에서 이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이제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집회 시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이른바 보스내핑이라는 게 추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스내핑이 뭔가요? 이 상사를 뜻하는 보스와 납치를 뜻하는 이제 키드내핑이 합성이 된 말인데요. 네.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제 시민들에게도 굳이 피해를 주지 말고 이 핵심 인물을 확보해서 협상하자는 구상이 유행으로 번진 겁니다. 네.
법원도 노조 입장을 이해하고 뭐 재미있는 소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납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네. 뭐 한국 정서에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일단은 뭐 국회와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는 했는데, 좀 안전하고 평온하게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구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